자, 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5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우리가 기업 분석이 뭔가, 그리고 정권 분석이 뭔가,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렸고, 그 가운데서 경제 분석에서는 경기 전망과 주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얘기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통계청에 들어가면 자료를 매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와 주가도 알아봤고, 통화량과 주가도 알아봤고, 물가와 주가, 그리고 환율과 주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주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분석에 들어가서는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봤고, 개별 산업 분석도 해봤고, 그리고 시장 규모 분석도 해봤고, 산업 정책 분석도 해봤고,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도 봤습니다. 그러면 산업의 경쟁 강도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교시에는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에는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질적 분석은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기업의 질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제품 국성과 시장 지위,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자,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란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에 의해서 제품 위치의 분석하고 전개 방향을 예측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 우위 분석은 경험 곡선 분석, 생산 경험 중심으로, 그리고 차별화 분석, 그다음에 집중화 분석, 특정 고객 및 시장을 분석해보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경영 전략은 스왓 분석과 소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왓 분석은 strength, 그리고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영 자원이 뭔가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연구 개발 능력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다 골고루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양적인 분석인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재무제표에는 크게 나누면은 꼭 분석해야 될 거는 한 4가지 정도는 꼭 분석해야 됩니다. 재무제표에는 크게는 6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있고, 둘째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 셋째는 현금 흐름표가 있고, 넷째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고, 다섯 번째는 자본변동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숫자로 나타내지 못한 거는 주석, 풋노트를 해서 여러분들 감사보고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 기업이 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고 쭉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6가지로 이루어진다.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 수강생들 회계학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인 지식은 좀 있으면은 재무제표를 보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 분석을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은 시간을 내서라도 회계학 원론 정도는 한번 강의를 들으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교수님이 3교시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고, 그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어떤 경영 비율, 재무 비율을 계산하는지를 실질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 자, 여러분들 그 T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보면은 왼쪽에는 자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 및 자본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실제로 3교시에 들어가서 숫자를 보면서 설명할게. 일정 시점에서 현재 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내용을 나타내 주는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재무상태표는 1년에 최소한도 2번 정도는 공시를 하는 겁니다. 반기 검토 보고서라고 해서 6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면 어떤 기업은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기업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기업도 있고 그거는 기업이 회계연도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장 많이 회계연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예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반기 검토 보고서가 6월 30일 기준으로 as of June 30th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으로 as of December 31st 두 번은 반드시 그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관한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데 이건 특정한 날짜 기준 6월 30일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씁니다. 재무상태표를 우리 영어로 하면은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재무상태표를 밸런시트라고 해서 대차 대조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반에 국제 그 기업 회계 원칙인 IFRS를 도입하고 난 후에는 우리나라 감사 보고서에는 재무상태표라고 나오는데 과거에 대차 대조표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 지금 IFRS가 도입되고 난 후에는 손익계산서를 포괄 손익계산서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1년 단위라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에 그 기업이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고 매출 원가가 어떻고 매출 총이익이 어떻고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 판매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갔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고 세금을 얼마 내고 당기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판매와 이익에 관한 모든 기록을 했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거는 기간 개념입니다. 6개월 또는 1년 어떤 경우는 3개월 매달 손익계산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현금 흐름표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는 실제로 현금이 인플로 유입되거나 아웃플로 되는 것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영업 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 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 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세 개 나눠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 변동표는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유주 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 보고서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무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 비율 분석에는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해서 우량 기업인지 부실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동비율이라는 개념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은 뭐 적당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타인 자본이 되고 부채
자본 총계는 자기 자본이 되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100% 곱하는데 일반적으로 100%인 경우가 적당하다. 200% 이상 되면은 조금 부채 비율상에 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이시는 겁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 우리가 비율이라고 얘기하면은 곱하기 100%를 하는 거고, 우리 교과서는 이자 보상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자 보상 배율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 이 기업이 금융 등등을 써서 1년에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얼마고, 그 기업이 영업을 해서 버는 영업이익의 얼마인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도 최소한도 한 2배 이상이 좀 돼야 그래도 기업은 좀 괜찮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성 비율을 보면은 자산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활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몇 회율 하면 회전율은 2회다 3회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 비율은 자, 총자산 증가율은 단기말 총자산에서 전기말 총자산을 빼고 그리고 전기말 총자산으로 나누어 줘서 100%로 곱하면은 총자산이 1년간에 얼마 정도 몇 프로가 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성장성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은 단기 매출액을 전기 매출액으로 빼고 전기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1년간 매출액이 몇 프로 늘어난 일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순이익 증가율은 단기 순이익에서 전기 순이익을 빼고 그것을 전기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순이익 증가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인데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는 개념은 자,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를 하는 겁니다. 자, 매출액 순이익률이 10%라면은 매출액의 10%가 단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자산 이익률. 이건 단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ROA라는 표현을 씁니다. ROA라는 표현입니다. Return on Asset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또 세분해 보면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다시 또 곱하기 매출액을 총자산 나누는 거. 이거는 하면 매출액 비교서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을 곱하면은 총자산 이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이건 ROE라는 표현을 씁니다. ROE. 자, 이거는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 파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매출액을 다시 총자산으로 나누고 그리고 다시 곱하기 총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 매출액은 상쇄할 수 있고 총자산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이거 세분한 이유는 매출액 순이익률을 에다가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곱하기 자기 자본 비율을 1 나누기 자기 자본 비율을 했는 것이 바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ROE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을 총자산 회전율로 나누고 곱하고 다시 1 플러스 부채 비율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장 가치 비율 분석이라는 게 합니다. 시장 가치 비율 분석은 소위 주가를
주당 이익, 장부 가치 등과 비교를 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주가 수익 비율 하면 여러분 헷갈리기 때문에 주가 수익 배율, 우리 교과서가 비율 됐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주가 수익 배율을 하는 겁니다. 이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라는 개념은 소위 earnings per share,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EPS라는 표현을 쓰죠. 3교시에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여기서 여러분들 순자산이라는 개념하고 자본 총계 개념과 자기 자본은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기업 회계 원칙상에는 자본 총계라는 표현을 쓰고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어떤 데는 순자산 또는 자기 자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총부채는 타인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자본 총계는 자기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총부채는 타인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고 총자산이라는 개념은 자산 총계입니다. 자산 총계에서 자본 총계를 빼고 남는 것은 자본 총계가 되는 겁니다. 자산 총계 빼기 부채 총계를 빼고 남는 것이 자본 총계가 되는 겁니다. 자본 총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순자산이라고 설명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당 순자산은 자본 총계를 발행 주식으로 나눠주면은 주당 순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매출액 비율은 소위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누는데 매출액을 발행 주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소위 SPS라는 표현을 씁니다. Sales per share입니다. 그죠? 주당 순자산이 되는 겁니다. 주당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주당 매출액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은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서 운영 자본으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금액을 발행 주식으로 나눠주면은 주당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눠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토빈스큐라는 게 나오는데 좀 생뚱맞지만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부채와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은 그 자산 총계, 부채와 자기 자본을 합한 것이 바로 자산 총계이기 때문에 자산 총계의 시장 가치를 추정 대체 원가로 나눠준다는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고정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영업이익 변화율을 판매량 변화율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구하는 공식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내고 그 나누기 할 때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내고 고정비를 빼내는 거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는 기업의 총 재무 비용 중에서 고정 재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주당 순이익 변화율을 영업이익 변화율로 나눠주는 것인데 영업이익에서 지급이자를 빼고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를 다음 시간에 실제 계산을 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레버리지라는 개념은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를 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주당 순이익 변화율을 판매량 변화율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를 분자에 두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내고 고정비를 빼내고 지급자를 빼낸 것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결합 레버리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가치 비율 분석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Economic Value Added입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영업 이익이 자본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소위 EVA에서 소위 세후 영업 이익에서 자본 비용액을 빼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뭐 등등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재무 관리에 들어가서 배울 게지만 우리 교양 과목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공부하는 내용은 기업 분석에는 여러 가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있는데 소위 질적 분석은 우리가 qualitative analysis이고 양적 분석은 quantitative analysis입니다. 질적 분석에는 제품 구성과 시장 제위, 경쟁 우위 분석, 경영 전략, 그리고 경영 자원, 연구 개발 능력 이런 등등을 쭉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재무 비율 분석에는 안정성 비율이 있었고, 활동성 비율이 있었고, 수익성 비율이 있었고, 시장 가치 비율이 있었고, 레버리지 분석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 가치 비율 분석 등등이 있었다. 좀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좀 어려울지 몰라서 교수님이 3교시 때는 실질적인 숫자를 갖고 15개의 재무 비율을 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2교시는 기업 분석이라는 저런 툴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실질적으로 숫자를 갖고 와서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 데이터를 갖고 현실감 있게 해보면은 이런 거구나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과서 5장 기본적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또 쉬었다가 10분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실질 재무 비율 분석, 실질 데이터를 갖고 15개 비율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재무 비율 분석 15개 가운데 중간고사에는 10개 정도가 나오고 기말고사에는 15개 문제를 다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교과서 수업을 할 때는 임의로 주어진 숫자로 이해하기 편하게 하고 시험 칠 때는 실질 기업의 2020년도 재무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한번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이 나죠. 그리고 또 기업대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0조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기업들은 뭐 몇 조 단위,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그 기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자판기, 계산기 두드릴 때 이 한 자리라도 잘못 두드려버리면 답이 다 틀리게 나오죠. 그죠? 자, 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는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산기는 정확히 두드리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1억을 벌 수 있는 경우하고 10억을 벌 수 있는 거하고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숫자 개념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하라고 얘기하면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위 두째짜리 4, 4, 5, 2 4는 버리고 5는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반올림을 영어로 하면 라운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라운딩까지 다 하도록 실질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이건 수학도 아닙니다. 단순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산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수학을 못한다고 얘기하면 참 좀 답답하죠. 그죠? 이때 전혀 걱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시험 칠 때는 자판이 큰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게 없을 때는 스마트폰 계산기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채워 난 후에 실질 재무 비율 분석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